안녕하세요. 다음교육 수학 강사 오주입니다. 제가 약간 지금 좀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서는 아무도 안 계시고 영상 조금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앞에를 확실하게 불을 좀 꺼놨어요. 내리면 조금 더 잘 보이고 불 켜고 해도 되는데 칠판에 조금 서술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특이하게 오늘은 좀 어둡게 했습니다. 일단 이게 어머님들이 보실 수도 있고 학생들이 볼 수도 있고 아직 촬영 시점은 지금 기말고사가 안 끝났는데 이게 업로드 될 쯤에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이후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수학이 지금 굉장히 이게 모를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봤으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본 거지? 내 위치가 어디지? 제일 혼동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지금 시험이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풀이가 굉장히 궁금할 거고 저 문제 대체 어떻게 푸는 거냐? 저 문제 상황이 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거 해설하는 게 가장 요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입니다. 수업 창호에 뭐 어떻게 하는지 사실 그 전에 막 찍어놨던 거 업로드했던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영상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다음교육에서 보인반 수학 진행하는 강사 오주고요. 일단 총평 주요 문항 해설 3번은 짧게 향후 수업 안내는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특이했는데 문제 난이도의 양극화가 이게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상중하에서 상 조금 중 조금 더 많이 이제 하가 더 많이 근데 상중에서도 흔히 킬러라 말하는 최상위 문제 소수 보통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킬러 문제가 은근히 좀 있었는데 상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비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중하로 가버리네. 요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번에 펼쳐졌을 거냐면은 이 상위권이랑 중위권 사이에 그 편차가 굉장히 감소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들에서 최상위를 할 수 있는 학생들도 거의 대다수 많이 틀렸거든요. 거의 풀기가 힘든 문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 중반으로 이제 기존의 수학을 좀 열심히 더 잘해보자 하는 친구들도 요거는 못 풀더라도 요걸 잘 맞춰서 이번에 그래도 좀 잘 봤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최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 평소에 수학을 잘했던 학생의 경우 이제 몇 개 아예 못 건드리고 찍어서 맞추지도 못하고 쭉 틀리면서 이제 이쪽 점수가 나오면서 이번에 등급 어떡하냐 아마 이런 식으로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기말고사만의 1컷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합산으로 봐야 되니까 저는 기말고사만 보면 일단 40점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이 되게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3, 4등급 받았던 학생 중에서도 좀 열심히 해왔으면은 완전 어려운 몇 개 빼고 이제 잘 풀어냈으면은 40 초중 이 점수가 좀 나올 수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완전 최상위를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엄청 많이 맞았을 거거든요. 물론 이건 정확하게 나와봐야겠지만 50점대가 굉장히 귀할 거예요. 물론 제 수학반에도 학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직 완전 다 취합된 건 아닌데 여기가 이제 핵심 점수가 될 거고 그래서 기말 점수가 보통 이상이라는 게 좀 말이 되게 애매하긴 한데 특히 1등급을 노리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40 중반 요 정도는 맞았어야 되고 중간고사 때 1등급 내 점수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 시험 점수 거의 50 중반이다? 후반이다 하면은 말할 것도 없이 완전 좋은 결과고요. 그런 학생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시험. 보통은 그런 친구가 1명, 2명 있는데 진짜 있을까 약간 좀 싶어요. 이번 시험은. 그리고 기말이 이제 보통 이상이면 아까 이제 40 중반이 보통 점수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본편이긴 한데 하여튼 이 점수면 이제 중간고사 때 내가 몇 등급이었냐, 등수가 몇 등이었냐 이거에 따라서 합산 등수가 조금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시험이었다. 학교 프린트 반영률은 높았습니다. 12번 이 문항은 사실은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항은 아닌데 그래도 은근히 좀 틀렸더라고요.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프에 있었던 문항인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학프에서는 이제 유리함수랑 2차 함수랑 무리함수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1인직선과의 관계였으면 이번에는 무리함수가 이렇게 그리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2인직선과의 관계인데 어차피 똑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잘 공부한 학생은 잘 풀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올해 초에 나온 2학년 그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에 있던 문항인데 학부에 어차피 있었고요. 풀이를 보자면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방금 그린 대로 이게 90도 회전한 상태라는 게 일단 보여야 되고요. 자, 기울기가 2인 직선과의 관계. 이게 노란색으로 하니까 좀 잘 안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관계를 파악해가지고 어차피 세 점 만나려면 정확하게 이쪽 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된다. y는 ex가 판단해서 a와 b 사이가 서로 1대2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식에서 b를 2a라고 두면 미지수가 한 개인데 그걸 y는 ex랑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해석해서 근을 찾아 여기와 여기에 좌표를 a로 표현해주고, 그러면 여기 간격이 2인데 여기 2차 함수가 여기 4만큼 증가하니까, 자, 90도 회전을 시키면 원래 2사겠지만 높이를 맞춰줘서 4만큼 가면 열로 16만큼 간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1, 1, 1, 1 이게 아다리가 딱 맞게 돼 있었는데 얘는 90도 회전하면 그냥 2, 4만큼 가니까 4만큼 올려서 16만큼 왼쪽으로 간 이 점을 잡았었어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좌표 나오고 나머지 이제 쭉쭉쭉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문항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핵심 논리를 담아서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자, 이제 문제는 23번부터인데, 자,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요. 객관식 마지막 장에 그 13, 14, 15인데 여기서 그냥 우수수수 틀렸거든요. 자, 이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상위권 학생들조차 이게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아쉬웠던 게, 이 정도는 그림으로 상황을 제시해줬었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 이 문제 자체는 아마 여기서 참고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제 퍼스트 모의고사 이쪽에 넣어놨던 건데, 이제 경찰대 옛날 기출 중에서 섬 5개 주고 2개 연결해두고 추가로 몇 개 연결해서 다 연결되도록 해달라.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차용해서 더 응용해서 이제 만드신 걸로 보이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이걸 풀렸으면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그림으로 나타냈던 게 가장 최우선 과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차피 큰 섬, 그러니까 라지 문자를 제가 큰 섬이라고 할 건데, 큰 섬과 큰 섬 사이를 연결하지 못하는 상태고 작은 섬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개수로 나눴어요. 큰 섬이 작은 섬과 연결되는 그 다리의 개수. 물론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자연수 분할로 가서 그 5개가 3, 1, 1 혹은 2, 2, 1로 가야 됩니다. 이제 3, 1, 1의 경우에는 어떤 섬이 연결될 거냐 하는 3C1로 정해주시고, 저 이제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A로 정했습니다. A가 소문자랑 다 연결됐고, 이렇게 되면 BC가 어느 소문자랑 연결되든 완전히 싹 다 연결되기 때문에 BC 입장에서 자유롭게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총 27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럼 2개, 1개로 된 경우에는 일단 3C2로 어떤 두 섬이 이렇게 작은 섬과 연결될 거냐 선택해 주시고, 전 그림상 AB라고 했어요. 근데 AB가 만약에 같은 소문항 섬을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연결하든 간에 모든 섬이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려보면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A도 작은 섬 2개로, B도 작은 섬 2개로 갈 때 작은 섬 중에 하나만 겹쳐야 돼요. 그래서 3C1로 작은 섬 중 겹치는 거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연결됐으면 A가 이제 AC 중에 하나 가고 B가 남은 것 중 하나 가니까 2팩. 이제 C의 입장에선 소문자 어디에 섬과 연결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3C1. 여기서 54가지 경우가 나와서 더해주면 81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만 이렇게만 제시해줬어도 아마 정답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가 그 다음인데, 이거 저도 좀 고민했어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10등분을 한 점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때 나오는 게 이 점 4개를 선택해서 뭐 평행사변형을 만든다든가 만들 수 있는 사각형 개수, 삼각형 개수, 직각 삼각형 개수, 둔각 삼각형 개수, 예각 삼각형 개수, 보통 이건데, 이 원상에서 현재 10개의 점을 연결해서 45개의 직선이 있거든요. 선분 말고 직선. 그 직선 중에 한마디로 4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낯선 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창작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웬만한 문제들은 딱 보자마자 방향 잡고 접근하는데 이 문제는 한 30초 이상 고민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핵심이에요. 평행사변형이라면 마주보는 변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은 직선들이 조가 어떻게 짜이는지, 그런 애들이 몇이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일단 A그룹, B그룹으로 나눌 건데, A그룹 같은 경우에 같은 기울기의 직선이 5개가 있는 경우예요. C그룹은 4개입니다. 이렇게. 그럼 뭐 3개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울기 같은 거 3개 아니냐 하면은 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A그룹이에요. 따라서 기울기 같은 애가 4종류가 있냐 5종류가 있냐 정확하게 이렇게밖에 없고 케이스가 A그룹, B그룹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B그룹이 일단 총 몇 개가 있냐라는 거 확인하기가 쉬운데 B그룹 보면 이렇게 마주보는 한 쌍이 비어 있거든요. 그런 애가 총 5개가 있을 거기 때문에 B그룹의 개수는 총 5개요. B그룹 내에서의 직선이 4개이기 때문에 총 20개의 직선이 여기서 표현이 되고 전체가 45개니까 A그룹 상에 있는 5개가 총 곱하기 몇이 돼야 25가 되냐 하면 당연히 A그룹이 5개 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A그룹 5, B그룹이 5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만들 때 어차피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기울기 2개 같고 기울기 2개 같으니까 우리가 일단 기울기 2개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케이스를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A그룹의 기울기를 2개 선택하는 경우 A그룹 자체가 5개니까 그 5개 중 OC를 골라줍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울기를 골랐으면 그 기울기를 표현한 직선 자체가 이렇게 5개가 있고 그 중에 2개 골라주고 다른 기울기에서 2개 골라주고 하면 여기서 1000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제 두 번째 케이스로 기울기를 A그룹에서 하나 5개 중에 하나 골라주고 B그룹에서 하나 5개 중에 하나 골라주고 그럼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직선 중에서 2개 OC 골라주고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직선 4개 중에서 2개 골라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1500개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경우는 이제 B그룹에서 기울기를 2개 선택하는 건데 이 B그룹이 총 5개 있으니까 OC로 기울기 2개 선택 한 기울기당 4개의 직선이 있으니까 4C 곱해주면 여기서 360까지가 나와 1000 더하기 1500 더하기 360 해주면 2860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학년이 이번에 답지가 좀 늦게 공개돼가지고 아이들이 13, 14번 대체 답이 뭐냐 막 궁금해. 15번은 보통 2번이란 거 알고 있더라고요. 15번이 비교적 쉬웠거든요. 13, 14에 비해서. 제가 이제 답 나오기 전에 이제 13번은 81, 14번은 2860이다 딱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풀면서 느꼈던 게 이 14번은 진짜 시간 내에 풀기 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낯설거든요. 근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좀 막 너무하다 싶은 문제도 아니고 이 정도면 변별력을 딱 가르는 정말 괜찮은 문제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15번도 사실 그렇다고 만만한 문제는 또 아니었거든요. 자, 일단 이거는 핵심 논리가 FEF 사이 곱이 짝수면 이제 짝짝짝 홀짝 3가지의 경우나 가능하기 때문에 좀 여집합이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가다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하필이면 FEF 사이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자 이렇게 가는 게 편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를 일단 가다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줘요. 치역이 4개라 했으니까 64 일단 135의 치역이 될 3개를 골라주고 알아서 배열되고 크기 순으로 그럼 2와 4가 1, 2, 3, 4 중에 선택을 하되 아무도 여기로 안 가면 안 되니까 이걸 빼주고 마이너스 3 해주고 해주면 전체 경우가 420까지다 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하필이면 FEF 사이 곱이 홀수가 되는 걸 뺄 건데 얘네가 같은 홀수인 경우랑 다른 홀수인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갑니다. 얘네가 같은 홀수면 일단 135 중에서 그 치역의 대를 골라주고 1로 갖다 치면 이제 135는 서로 다른 원소로 가야 총 치역이 4개가 되니까 나머지 5개 중에 3개를 골라줍니다. 그럼 크기순 배열은 알아서 발생해요. 30가지. 만약에 FEF사가 다르다. 그 135 중에서 2개를 골라 순서대로 일단 배열을 해줘요. 홀수를 이렇게. 그럼 치역이 총 4개이기 때문에 남은 2, 4, 5, 6 4개 중에 다시 선택해주고 치역 될 거. 그럼 135가 이제 출발해서 도착할 때 얘네끼리는 겹치면 안 되니까 결국 2, 4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랑 누군가가 겹쳐야 되거든요. 그럼 1과 3 중에서 누가 겹치는 거 할래? 이렇게 골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걸 겹치는 걸로 할래. 이거 남아있어 하면 이제 135로 알아서 또 크기순 배열이 발생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72가지. 그래서 이 합친 102가지를 420에서 빼주면 318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찍어서 맞춘 친구들을 제외하면 13, 14보다는 아무래도 15번이 정답률이 좀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경악한 문제인데 이거 정말 궁금한 게 막 1학기 기말고사 때 그 당구대 돌아가는 문제도 보면서 막 감탄하고 막 맞춘 친구 있을까 했는데 반에서도 막 계산 실수하고 막 거의 근접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전교생 중에 맞춘 친구들도 실제로 있긴 했고 소수지만 이거 진짜 한 명이라도 있을까가 조금 궁금해요. 이 문항. 그러니까 이 문항은 제가 느끼기엔 좀
쉽다? 보다는 그 당구 공개를 옛날 그 문제는 좀 어려우면서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막 발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얘는 좀 케이스 분류가 좀 심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데 완전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일단 풀이가 이게 너무 긴데 이거는 저도 시험 내에서 계산 실수 한 번은 하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문항이 되기 때문에 풀이 일단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은 A가 B랑 겹치면 안 되는 거, 겹치는 거 하나, B가 C랑 겹치는 거 하나만, A, C는 겹치는 게 있든 말든 상관없고 하니까 결국 B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B가 수학을 3개 선택하는 경우랑 2개 선택하되 확통을 선택하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 이 B가 수학을 하나만 선택할 때 확통을 선택하는 경우랑 확통이 아닌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가면 답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풀어서 얘기할 생각하니까 살짝 네,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자, 일단 만약에 얘가 수학 3개를 선택했다. 그럼 B, C는 이미 여기서 겹쳤습니다. 얘는 이제 수학을 여기 선택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적어도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수학을. 그래서 이 C를 골라주고 뭐 겹쳤어. 고르면 안 돼 이제. 남은 4개 중에 2개 선택을 해줘. 골랐어.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나 여기 4개 중에 2개 과탐 고르면 되니까 72가지가 나옵니다. 그 밑으로 가면 자, 이 케이스는 B가 수학을 2개 선택할 때 그 확통을 포함해서 2개 선택하는 거고, 그 미적기하 중 하나 선택해주고 이거 선택했다 치면, 얘 안 골랐다 치면 일단 여긴 선택하면 안 돼요. 이미 겹쳐 있어서. 자, 그러면 과탐 중에 하나 사실 선택해주고 A의 입장에서 B랑 겹치는 게 하나 존재해야 되는데, 즉 2개 중에 하나 겹친다 치고 뭐 이거 겹친다 치면 얘 못 고르고 남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되 그 중에서 아예 수학을 선택 안 하는 이 경우를 빼주면 432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B가 수학 2개를 선택하되 확통을 선택을 안 했다면 A가 B랑 겹치는 게 수학에서 겹치냐 과탐에서 겹치냐 이제 이런 문제로 가거든요. 일단 수학 2개를 선택했을 때 과탐 4개 중에 뭘 선택할 거냐, 그림상에서 물리 선택해놨고, 만약에 수학 중에서 겹친다, 이실, 그리고 이 물리를 빼고 확통, 화학, 생물, 지학 중에서 2개를 또 선택해주고, 자, 그럼 이제 C로 내려와서 얘가 이 중에 겹쳐야 되는데 이게 수학이 겹친 상황에서 여기서 겹치면 안 되니까 이 2개 중에 하나 겹쳐주고 남은 3개 중에 하나 골라주고, 근데 A가 처음에 과탐에서 겹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수학을 고르면 안 되는데 적어도 하나 골라야 되니까 얘 강제로 지정하게 되고, 그 이제 과탐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주고, 이제 여기서 겹치면 안 되니까 2개 중에 하나에서 B랑 겹쳐줘야 되고, 남은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360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가 하나만 선택할 때 하필 확통을 했다 라고 하면, 네, 이번에는 어쨌든 과탐 2개 나머지 선택해주고, 자, 그 다음에 A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A의 입장에서 이제 누구랑 B랑 누구랑 겹칠 거냐가 되셔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뭘 선택하는지가 이제 굉장히 편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일단 C부터 갈 건데, C는 어차피 이 4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 선택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C를 일단 골라놔주고 이제 A로 가야 돼요. 자, A가 이 둘 중에 하나랑 겹치셔야 되고, 얘랑 겹쳤다 치면 이거 고르면 안 되고, 이제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자유롭게 고르되 수학을 적어도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과탐만 고른 경우를 빼면 나옵니다. 360까지. 자, 마지막. 하필이면 B가 수학 하나를 선택할 때 확통을 선택 안 했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이실 미적기하 중에 선택해주고, 자, 이 4C의 의미는 또 과탐 2개 선택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중요한데, 하필 C가 B랑 겹칠 때 이게 그러니까 과탐에서 겹치냐 수학에서 겹치냐 이게 또 나눠서 간 거예요. 만약에 과탐에서 겹쳤으면 이렇게 이 C로 하나 겹치는 거 선택해주고, 얘 고르면 안 되고, 근데 이것도 고르면 안 되고,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주고, 자, 이제 A의 입장으로 가서 A는 이거랑 겹치느냐 이거랑 겹치느냐 이 C로 선택해주고, 뭐 이거랑 겹쳤다 치고 이건 고르면 안 되고, 얘도 고르면 안 되고, 4개 중에서 나머지 2개 선택해주되, 만약에 화학에서 겹치면서 화학 2개를 선택한 한 가지 경우, 그러니까 수학을 선택 안 한 경우를 또 빼줘야 되고. 엄청 복잡하죠 지금. 자, 혹시나 또 C가 하필이면 B랑 수학에서 겹쳤다고 치면 여기 고르면 안 되니까, 뭐 이건 일단 쉬워요. 요거 전개하는 거는 이건 금방 딱 됩니다. 다음 2376. 원래 단답형이면은 엄청 많이 틀려요, 경우의 수가.
카운트 잘못하거나 이러면. 근데 이건 또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케이스가 나뉘어져서 이거 진짜 맞출 친구 있을까 정말 진심으로 궁금하고요. 이 풀이가 좀 더 낫긴 할 거예요. 자, 일단 어차피 B가 좀 핵심이다. C는 이미 확통을 강제로 선택해둔 상황이니까 B라는 친구가 수학을 적어도 하나 선택할 때 일단 확통을 선택했냐 안 했냐로 가는 거 난 다음에 하필이랑 A, B 겹치는 거, B, C 겹치는 게 수학 분야에서 겹치냐 과학 분야에서 겹치냐로 가는 거예요. 이 원본 문제가 원래 A, B만 있고 그게 수학에서 겹치냐 과학에서 겹치냐인데 C라는 놈이 등장하고 확통 강제 선택돼 있고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B가 확통을 선택했냐 안 했냐라고 하자는 거예요. B가 만약에 확통을 선택하면 A는 확통을 고를 수가 없어요. 셋 다 겹치면 안 돼서. 근데 만약에 A, B가 겹친 게 수학에서 겹쳤다면 EC1로 어디서 겹친지 이렇게 정해줘요. 그 다음에 A의 입장에서 이 5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돼요. 추가로. 이렇게 골랐다 칩시다. 그럼 B의 입장에서 얘 빼고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 추가로 골라넣으면 돼요. 그러면 C의 입장에서 절대로 여기를 고르면 안 돼요. 셋 다 겹치니까. 이 겹치는 게 더 나오면 안 돼서 여기도 선택하면 안 되고. 그럼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A, B가 겹치는 게 현재 상황에서 과학에서 겹쳤다. 4C1로 선택해주고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되 적어도 수학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과학에서만 2개를 고른 경우를 빼주고 5C 빼기 3C.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골랐다 치면 이제 여기가 겹쳤으니까 얘네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고르시면 안 되고요. 자, B의 입장에서 하나를 더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 자, 이미 겹쳤으니까 B랑 C랑 여기 고르면 안 되고 이 4가지 중에 2개 선택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이제 만약에 B가 확통을 안 골랐으면 이제 A가 수학을 확통을 골랐냐 안 골랐냐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앞에 보여드린 것보단 좀 더 나을 건데 근데 처음부터 풀을 이걸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어차피 공부 중이라면 이걸 찬찬히 풀어내야 되지만 시험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맞췄으면 뭐 또 정답자가 있을 수도 있긴 하니까 맞췄으면은 맞춘 대로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험 내에서는 판단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마지막에 푸는 게 좋지 않았을까. 예,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서술형 2번도 학부에서 나오긴 한 거지만 절대값이 붙어 나오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동에 빠져있던 문항인데 근데 그거는 막 엄청나게 고난도 아니어도 아마 시간이 앞에서 이렇게 13, 14, 15 단답형 4번 보고 멘탈 털리고 하면서 봤을 때 시간 여유가 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40 중반, 초중반 엄청 겹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로만 보면 2컷, 3컷 거의 차이 안 나지 않을까. 1컷이랑은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3, 14, 15 오려도 객관식에서 찍어서 맞췄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제 높은 점수로 훅 가는 거고요. 다른 걸 안 틀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상위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시험이지 않을까. 중위권 입장에서는 기회였을 거예요. 다 같이 틀리는 게 꽤 있으니까. 서술형 2번은 해설이 없는 게 어차피 학교 서술형이 잘 나와 있어서 보통 서술형은 저 해설 잘 안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가장 목표고요. 이런 거는 다 원래 했었던 거라서 그냥 짚고만 갈게요. 이제 18일 월요일부터 확통, 정확하게 확률이죠. 특강 시작하고 월수금 강의인데 크리스마스는 휴강. 이제 앞으로 정규반에서는 수원만. 그리고 특강으로 1월 수투, 2월 미적. 뭐 여름방학에 뭐 수투하고 뭐 그때 미적한다. 요런 내용이랑 뭐 이거 3학년 때 내용이랑 요런 거는 패스하고 이번 수능 수학 다음 날에 2학년들 데리고 이게 예비 고3이죠. 그 수업했던 건데 뭐 참고 영상이고요. 궁금하시면 이제 QR코드로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